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만들 그 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딕셔너리는 주의할 게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꼭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딕셔너리 컬렉션 타입에서 딕셔너리 여기 들어가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구글링 할 때 스위프트 딕셔너리로 검색해서 여기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 오기 바랍니다. 컬렉션인데 엘리먼트가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컬렉션이 딕셔너리고 역시 제네릭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키와 밸류에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돼서 결정되지 않는 자령이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절도 이렇게 있고 해시어블도 있습니다. 해시어블은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어려워지네요. 자, 그리고 보면 사용 방법이 있고 init가 있고 똑같잖아요. 지금 array랑 is empty count 이것도 똑같네요.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고 first 이런 게 있고 뭐 약간 다른 것도 있죠. 필터도 있고 remove도 있고 뭐 비슷한 게 많이 있네요. array랑 map, compact map 아까 봤던 거 description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이렇게 키, 밸류, 인덱스, 인디시스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자 좀 전에 보니까 이게 지금 키밸류 상으로 해서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이 두 개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보면 where절이 있습니다. 키가 해셔블. 그래서 원래 지금 where절은요 두 가지 경우에 쓰여요. 부가적인 조건 이런 데는 이제 부가적인 조건이죠. 온도가 화씨입니다. 지금 온도가 높은 게 깜짝 놀라지 마세요. 화씨,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죠. 0에서 49도이면서 where 부가적으로 짝수일 때는 이제 좀 춥고 짝수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고 싶은 건데요. 부가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AND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때 where절은 타입에 대한 제약을 추가할 때도 이 where절을 써요. 그래서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키가 해시어블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에요. where는 타입에 대한 제약 조건이고 밸류는 관계없는데 키가 해시어블 프로토콜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럼 해시어블 프로토콜은 뭐냐 여기 잠깐 아까 들어가 봤지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수 해시값을 제공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수 해시값을 제공하는 타입, 뭐 자료구조나 이런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이제 존 스미스의 전화번호가 요겁니다. 근데 이걸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 펑션을 만들죠. 해시 펑션을 만들어서 했더니 존 스미스가 02라는 키 값을 갖게 되고요. 키 값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키 값으로부터 밸류 값을 빨리 해시 값이라고 하죠. 밸류 값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존 스미스가 들어오면 똑같이 다시 키 값이 버킷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키 값이 다시 0가 나와야 돼요. 항상 존 스미스가 들어가면 0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값으로 밸류로 요것들을 빨리 이제 검색을 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해시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해시어블 프로토콜은 뭐냐면 정수 해시값, 그러니까 0, 1, 2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해시값을 제공하는 타입을 해시어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려운데 일단 스트링, 인티저, 플로트 포인트, 부분 밸류, 그 다음에 셋 이런 것들이 다 해시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옵셔널도 그랬고, 옵셔널도 그렇고요, 어레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열거형인데 이렇게 연관값, associated value가 없는 열거형의 경우에도 해시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해시업을 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해시어블 프로토콜을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키 값으로 대부분의 애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제약 조건은 키 밸류상의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별과 비슷한 목적의 작업을 하지만 순서가 없어요. 일단 순서가 없어요. 출력할 때마다 매번 다른 순서로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키 값이 유일한 값이 되어야 되고요. 딕셔너리 키는 해시 가능한 타입이어야 된다. 스위프트의 기본 타입은 해시 가능하기 때문에 키로 사용될 수가 있다. 옵셔널 어레이 셋도 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의 딕셔너리는 제너릭 구조체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닫고 하게 되면 빈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하고 중간에다 콜론 찍고 앞에다가 보통 키와 밸류를 쓰는데 둘 다 비워놓게 되면 빈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키 값은 인티저고 밸류는 스트링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키 값, 밸류 값 둘 다 스트링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빈 딕셔너리고 내가 이제 일반적인 딕셔너리를 만든다 그러면 인티저와 키 값으로 인티저 그 다음에 밸류 값으로 스트링형인데다 그러면 앞에는 다 인티저 값을 써도 되고요. 뒤에는 스트링형을 써줘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콜론 다음에 이런 거나 이런 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 키 밸류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고 앞에 중간에 콜론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딕셔너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순서는 물론 없어요. 자, 스트링 더블로 해서 해보면 앞에는 스트링형, 뒤에는 더블형들이 나오네요. 스트링 더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여기 당연히 뭐가 생략이 되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제입니다. 다른 두 가지 방법. 지금 여기 세 번째 방법만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둘 다 무슨 형입니까? 스트링형이죠.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트링이에요. 키 값으로도 스트링, 밸류 값으로도 스트링 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여기다가 스트링 쓰면 되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요. 타입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딕셔너리의 자료형을 보면 인티저 스트링 뭐 해서 쭉 할 수 있고 해보면 다 딕셔너리의 인티저 스트링 이렇게 나옵니다. 인티저 스트링 뭐 다 마찬가지겠죠? 세 개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더블이 되겠습니다. 스트링 더블 키 값의 자료형, 밸류 값의 자료형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형이 되겠죠? 스트링형.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자료형들도 조금 무슨 형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실습을 해보고 좀 변경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해놨죠? 자, 지금 이제 인티저 스트링형으로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 출력할 때마다 아마 순서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키값, 밸류 값으로 나오긴 하는데 카운트 하게 되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겠죠.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넘버 1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키 값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키 값. 키 값이 1인의 밸류는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키 값이 1인의 밸류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 요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안 나오고요. 1이 안 나오고 옵셔널 1이 나옵니다. 옵셔널 1. 왜 그러냐면 자, 여기다가 4라고 썼다고 합시다. 4라고 쓰면 여기 지금 4라는 키값을 가진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값이 없습니다가 튀어나와요. 그때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nil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에서 항목에 접근해서 밸류 값을 얻게 되면 항상 옵셔널 값으로 나와요. 왜냐면 nil 값도 튀어나와야 되니까 옵셔널 1.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딕셔너리에서 어떤 항목을 접근했을 때 밸류 값은 항상 옵셔널로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이슨 파싱 데이터를 가지고 놀 때 옵셔널로 나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전혀 그 앱을 만드는 게 부용지물이죠. 소스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소스도 내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왜 옵셔널 바인딩을 왜 했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키가 1인 밸류는 얼마냐? 그런데 그때 나오는 애가 옵셔널로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냥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것만 보면 이거 뭐 같아요? 딕셔너리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같아요? 어레이 같잖아요. 어레이. 자, 그래서 요 지금 키 값으로 인티저형인 이 딕셔너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냥 딱 보고서 이게 어레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어레이가 아니고 키가 인티저형인 딕셔너리에서 밸류 값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보고서 어레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셔널 값들이 쭉 나온 애를 여기 1, 2, 3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느낌표로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 아니죠. 닐이 있었다 그러면 뭐 4 같은 거 여기 지금 0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첫 번째 방이라는 게 아니고요. 키 값으로 0인 애가 없잖아요. 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느낌표로 풀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크래시가 여기 나겠죠. 그래서 그냥 풀면 안 되고 옵셔널 바인딩을 일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놨어요. 그냥 확실히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풀어서 옵셔널 값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1, 2, 3 나오겠죠? 1, 2, 3. 그 다음에 이건 닐이고 이건 풀면 안 됩니다. 크래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키 값으로 0이 없었는데 키가 0인 애로 0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 매번 출력할 때마다 제각각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도 넣어보고요. 4도 넣어보고 해서 보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순서는 관계없다고 했고, 업데이트 밸류라고 하면 2라는 키, 원래 이제 2라는 키에 2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글 2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둘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업데이트 밸류라는 메소드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 원래 이제 여기 2가 되어 있었는데 둘로 바뀌었네요. 그쵸? 둘로 바뀌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티저 스트링이 아니고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스트링형의 딕셔너리 가지고 항목에 접근도 해보고 변경도 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티저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이 칼라스를 할 때는 키 값으로 쓸 때는 아까는 인티저는 그냥 숫자만 쓰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해서 빨강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 키 값으로 들어가는 자료용을 아까는 인티저라서 그냥 쓴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는 얘가 배열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배열인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레이가 아니고 키가 인티저형인 키 값이 인티저형인 딕셔너리에서 밸류 값을 지금 접근하기 위한 밸류 값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에서는 밸류 값을 가져오면 옵셔널로 감춰져 있는 밸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놀 때는 한번 풀어줘야 된다. 뭐 느낌표로 풀어주건 옵셔널 바인딩을 해주건 닐 코어러싱 오퍼레이터를 쓰건 해서 어쨌든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딕셔너리 항목을 삭제하는 거 보면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넘버 출력을 해보면 매번 다르게 순서에 관계없기 때문에 나온다고 얘기했고 여기 지금 여기 2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키 값이 2인 애를 nil로 주면 2라는 키를 갖는 값을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remove value를 이용해서도 1이라는 키를 갖고 있는 애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제 얘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 3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nil을 주는 방법이 있고 forKey, remove value forKey라는 메소드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인티저 밸류이기 때문에 인티저 키이기 때문에 그냥 썼지만 얘는 스트링 밸류일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빨강, 뭐 이렇게 초록, 파랑 이런 식으로 스트링형이라는 것을 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 날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에러 나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딕셔너리 키로부터 밸류를 얻을 때 이제 주의사항을 보면 1, 2, 3 있고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 이게 지금 뭐가 나온다 그랬죠?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 다시 한번 보면 키로 밸류를 얻을 때 주의사항 보면 그냥 얻으면 옵셔널 값들이고 느낌표로 풀어서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더 좋은 방법이죠. 자, 넘버 원 여기 지금
1이라는 키를 가진 밸류 값은 얼마입니까? 한글로 1이죠. 1이 아니고 옵셔널 1이에요. 옵셔널 1. 얘는 옵셔널 1이고 넘을 해서 얘를 해보면 옵셔널이 풀림. 옵셔널 바인딩 하는 거죠. 알죠? 옵셔널 바인딩.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지금 딕셔너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고 도움말을 전혀 보질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키 값으로 밸류 값을 얻을 때는 옵셔널 값이 나온다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딕셔너리 같은 거 가지고 놀 때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건 왜 했을까 도대체 이건 뭐, 이 부분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항목 변경하는 거 보면 이제 스트링 더블형입니다. 스트링 더블형. 그래서 쭉 출력해 보는 거 해보고요. 카운트 해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형들을 키를 가지고 밸류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60.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셔널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준 거고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홍길동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홍길동이라는 키를 새로 넣어주네요. 75. 그 다음에 출력해보면 나올 거고요. 이갈비 있죠? 이미 있는 애, 그러니까 없는 애는 추가를 해주는 거고 있는 애들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갈비가 이런 값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고요. 김보통 원래 업데이트 밸류 해서 이런 김보통이라는 녀석의 몸무게가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홍길동 아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홍길동을 이제 이거 안 쓰겠다 밸류를 없애겠다 그러면 닐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홍길동 사라지는 거 확인하실 테고요. 다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다시 키워 밸류가 스트링형인 걸 가지고 과제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포인문으로 딕셔너리의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지금 칼라스라는 걸 가지고 그냥 칼라로 해서 쭉 출력을 해보면 키와 밸류가 다 나와요. 키와 밸류가 이제 세 개니까 세 번 이렇게 쭉 나오고요.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프린트를 해서 칼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포인문으로 해서 해보게 되면 키는 뭐고 밸류는 뭐라고 해서 또 추가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칼라스라는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신기하게도 키와 밸류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우리 알죠?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또 투풀이라고 얘기해요.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해서 묶으면 요게 키와 밸류가 따로따로 들어가고 C 코리아에는 키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C 잉글리시에는 밸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값과 밸류 값을 이렇게 각각 끄집어내고자 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해서 튜플 형식으로 해서 해주면 키 밸류가 쌍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키와 밸류에 접근하는 프로퍼티가요. 여기 지금 아까 그냥 칼라스라고 그냥 쓰게 되면 이제 키와 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칼라스 중에서 keys라고 쓰거나 values 여기 s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 도움말 보면 다 나와요. keys와 values를 더 붙여주게 되면 이제 키 값과 밸류 값만 이렇게 포문을 돌려 포인문으로 해서 쭉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쭉 이렇게 키만 나오고요. 밸류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칼라스면 전체 키 밸류 다 나오는 거고 클래스.keys, values 이렇게 하게 되면 키와 밸류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 도움말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정렬하는 거 보면 지금 키즈에서 키니까 이제 여기 이런 것들 빨강, 초록, 파란 거 중에서 sorted라고 쓰면 아까와 똑같죠? sorted 오름차 순으로 해서 원래 거는 변경되지 않고 그걸 오더라는 딕셔너리에 넣은 다음에 오더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내림차 순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파랑, 초록, 빨간색으로 해서 다시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value만 가지고 칼라스의 밸류만 가지고 해서 소트를 해보면 이렇게 B, G, R 알파벳 순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되겠죠. R, G, B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키와 밸류로 해서 소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컬러스로 해서 딕셔너리 자체를 소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키를 가지고 해서 소트가 돼서 키 밸류 쌍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다시 또 파랑, 초록, 빨강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다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키와 밸류를 어레이형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빨강, 레드, 초록, 그린, 파랑, 블루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면 컬러를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컬러스 키라고 해서 해보면 키스라고 해서 해보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초록, 파랑, 빨강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매번 이제 다른 순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제 스트링 어레이 스트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이제 어레이처럼 가지고 놀면 여기저기서 막 오류가 터집니다. 뭐 오류가 야 너 그 어레이가 아니야 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오류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틀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스라는 걸로만 뽑아내면요. 자료형이 키스란 형이에요. 키스란 형. 얘는 이제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레이에 있는 그런 연산들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에러가 뜨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에도 반드시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로 해서 변경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스트링에 지금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해서 넣어줘야지 이제서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어레이가 되고 이렇게 한번 변경해 준 다음에 이제 어레이 아까 우리 배웠던 어레이의 많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어레이처럼 잘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키스형이에요. 왜 어레이처럼 가지고 노는데요? 라고 에러가 잔뜩 뜹니다. 한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초보자들이 저도 그랬고 많이 에러를 냈던 겁니다.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를 가지고 하면 들어가 있는 것은 스트링 어레이 같지만요. 얘가 스트링 어레이가 아니고 values라는 형이에요. values.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스트링 어레이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배열처럼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우리 배열에 있던 것처럼 지금 좀 이렇게 되어 있고 빈 배열입니다. is empty는 비어 있는 거고 count는 여기 이제 쌍으로 해서 몇 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되겠죠. 3개. 항목의 개수 할 때는 count. 아까 배열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 2개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줄였습니다. 자, 모두 가능하면 병영에서 일단 실습을 해보고요. 여기 딕셔너리에 들어가서 우리 강의자료에 뭐 많이 없어요. 그거 있는 것 중에 프로퍼티, 메소드 최소 하나 이상씩 예제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딕셔너리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어레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물론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지금 추린 겁니다. 딕셔너리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트럭 딕셔너리 그 다음에 키밸류 이런 거 쓰면 되죠.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뭐 이건 똑같은 거 있는 거죠. 어레이가 아니니까 도움만 참고하면 되겠고 이니트 메소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뭐 한두 개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도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지 애플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도움말을 보면서 실제로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구조체인지를 역으로 지금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엑스코드를 쓰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아직 엑스코드를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직접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잘 알겠지만 다시 보면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물론 이제 프로퍼티 메소드 하는 건 당연히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첫 번째 줄에다가 뭐 프로즈는 안 써도 됩니다. 스트럭 딕셔너리 그대로 쓰면 되겠고 중괄호 열고 닫고 뭐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은 안 써도 관계는 없어요. 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프로퍼티들 좀 쓰면 되겠죠. 프로퍼티들 보니까 바로 시작한 애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달아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니트 메소드들이 여기 좀 많이 있네요. 이니트 메소드 중에 몇 개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이제 서브스크립트로 사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대괄호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서브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펑션들, 여기 지금 또 밸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keys, values 아까 뭐 봤던 것들, 뭐 업데이트 하는 거, 뭐 필터 하는 거, 리무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연산자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for each도 있고, contains 뭐 들어가 있느냐, first index, min, max도 있고, 뭐 reduce, map, compact map, flat map도 있고, sort, 셔플드도 있고 소티드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록, 딕셔너리, 키, 컴마, 밸류 꺽쇠 닫고 해서 쭉 하고 이니스 메소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이거 하나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보는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보고 뭐 한글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스스로 조금 변형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앱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앱들을 가져다가 뭐 스스로 변형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 해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수고 많았습니다.